굿모닝. 글 한정영, 그림 이승현. 파란 대문 안으로 여러 개의 쪽방문들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그중 첫 번째 쪽방문을 열었다. 손을 뻗어 천장에 매달린 전등을 켜자 좁은 부엌에 널려있는 어수선한 살림살이가 한눈에 들어왔다. 찌그러진 냄비와 깨진 플라스틱 양동이, 벽 속의 낡은 선반 위에는 작은 그릇들 여러 개가 포개져 있었다. 더 안쪽에는 깨진 연탄 몇 장이 뒹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방문 앞에 놓여있던 작은 가스버너에 불을 켰다. 순간 불꽃이 크게 일어났다가 다시 쓰러졌다. 컹컹컹컹컹. 깜짝 놀라서 크게 짖었다. 뒤로 서너 걸음 물러서기까지 했다. 사고가 나던 날 나를 덮치던 불길을 본 듯한 착각이 일어났던 것이다. 녀석, 불을 무서워하는구나. 하지만 조금만 참아라. 물을 데워야 네가 모욕을 할지. 컹컹. 할아버지는 양동이에 물을 담아 작은 가스버너 위에 올려놓았다. 물이 뜨거워지자 할아버지는 큰 대야에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었다. 그리고 나를 번쩍 들어 그 안에 넣었다. 할아버지가 내 등에 물을 끼얹었다. 녀석아, 깨끗하게 씻고 다녀야 병에 안 걸리는 거야. 참으로 오랜만에 하는 목욕이었다. 사고가 나기 전날쯤이 아마 마지막이었을 것이다. 아유, 녀석, 모욕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으면 구중물 나오는 것 좀 봐라. 그러고 보니 세숫대의 물이 아주 새까맣게 더러워져 있다. 할아버지는 그 물을 버리고 다시 찬물과 더운 물을 섞었다. 이번에는 비누칠을 해주었다. 녀석, 아주 많이 아팠겠구나. 할아버지가 상처난 곳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콩콩. 이미 오래된 상처여서 통증 같은 건 없었다. 하지만 온몸의 털들이 바짝 서버릴 만큼 아팠던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가 고마웠다. 상처를 만져준 사람은 할아버지가 처음이었다. 자, 이제 털을 말리자. 비누를 닦아내고 한 번 더 헹군 다음 할아버지는 나를 방 안에 들여놓았다. 그리고 수건으로 털을 닦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귓속과 목덜미 그리고 꼬리털까지 꼼꼼하게 닦아주었다. 됐어. 이제 내 자리는 여기다이. 그리고 할아버지는 방구석에 오래된 담요 한 장을 깔아주었다. 그 위에 앉았다. 온기는 없었지만 포근했다. 연탄이 떨어져서 불을 못 피우니까 잠잘 때는 꼭 그 위에서 자라. 할아버지는 그런 나를 쓰다듬며 말했다. 자, 우리 한 식구가 된 거야. 이? 그 말에 가슴이 울렁거렸다. 방 안을 돌아보았다. 구석에 이불 몇 채와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상자 서너 개, 그리고 그 옆으로 냄비와 전기밥솥, 작고 오래된 텔레비전이 어수선하게 늘어서 있었다. 그것을 빼고 나면 두 사람 정도가 눕기에 딱 맞는 정도의 공간이 남았다. 천장에는 길게 줄을 늘어뜨린 전구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녀석, 뭘 그리 끙끙거리며 돌아보고 섰어? 내가 살 집이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구나. 아니에요. 자, 이리 좀 와봐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나를 불렀다. 다른 한 손으로는 종이 상자 위에 놓여있던 사진 액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어슬렁 어슬렁 걸어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봐라, 이 사진 보이지? 여기에 나비 넥타이를 맨 작은 아이가 할아버지가 손자란다. 하하하, 참 잘생겼지 않았니? 할아버지가 사진 속 작은 아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컹컹. 그렇다고 대답했다. 얼핏 보니 할아버지를 닮은 것 같았다. 눈망울이 크고 또렷해 보였다. 하지만 이상해서 물었다. 컹컹컹. 할아버지는 왜 손자와 함께 살지 않지요? 내 질문을 알고 있었던 걸까?
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이 녀석 본 지도 벌써 몇 년이 되어 가는구나. 지금은 참 많이 컸을 텐데 공부해야 한다고 제 어미 아비가 미국으로 데려갔지 뭐냐? 꼬부랑말 하는 나라 말이다. 그때 문득 둘이의 말이 생각났다. 할아버지가 나처럼 가족으로부터 버려졌을지도 모른다던. 할아버지의 손등을 핫핥다. 혀가 깔깔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곧바로 손자리를 쳤다. 아니다, 이 녀석아. 그런 표정을 보지 마라.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한단다. 이것 봐라. 이 할아버지도 휴대전화 있지 않냐? 할아버지는 허리춤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보여주었다. 휴대전화에 코를 댔다. 할아버지의 땀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나마도 아주 희미했다. 자주 사용하지는 않은 듯 했다. 참 지난달에는 뭘 했는지 아니? 영어 좀 배웠다고 할아버지한테도 가르쳐 주던구나. 아침에 하는 인사는 굿모닝, 점심때는 굿데브는, 저녁에는 뭐라더라? 콩콩. 이제야 알겠어요. 할아버지가 지어준 내 이름이 왜 굿모닝인지 이해가 되었다. 굿모닝, 굿모닝. 혼자 그 이름을 반복하는 동안에도 할아버지는 떠벌리듯 말을 잇고 있었다. 아무튼 그건 모르겠고 땡큐 오케이 하하하 어떠냐? 이 할아버지도 꼬부랑말 좀 하지.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는데 원체해를 꼬부려 놔서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하하하. 할아버지는 겸연쩍은 듯 웃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웃음은 곧 쓸쓸하게 변했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얼굴을 핥았다. 할아버지는 얼굴을 내맡긴 채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런 할아버지가 주책을 부렸구나. 옛날 생각이 나서 말이다. 콩콩. 나도 눈치는 좀 있다. 손자가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도 공주네 집에 처음 왔을 며칠 동안 엄마 생각이 나서 매일 밤마다 울었어요. 과연 내 생각은 틀림이 없었다. 예전에 손자랑 함께 살 때가 생각나서 말이다. 하긴 내가 있었으면 짐이 되었을 거다. 헉! 숨이 탁 막혔다. 짐이 되었을 거라는 말은 둘이가 했던 말이었다. 할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었다. 할아버지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목덜미도 간질렸다. 그러다 물방울이 머리 위로 떨어졌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꽤 시간이 지난 뒤 할아버지는 입을 열었다. 이제 내 녀석 이야기 좀 해보아라. 어떻게 하다가 혼자 떠돌이 신세가 된 거야? 내 주인이 너를 버리고 간 거야? 킁킁킁. 둘이가 그랬어요. 저는 버려진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아무 말도 없는 걸 보니 정말 버려진 거구나. 이렇게 틀이 망가져서 그런 거니? 아무리 그래도 한때는 가족처럼 보살펴 주었을 그 아니냐? 그랬어요. 사고가 나기 전엔 가족처럼 함께 지냈어요. 할아버지 말에 소리를 높여 대답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아마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할아버지 말에 고개를 숙였다. 사실 나도 그렇게 이해하려던 참이었으니까 오해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이다. 그런데 뭔가 미흡했는지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말이다. 가족이란 건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하는 거야. 어려운 일이 있다고 이렇게 그리로 내몰면 할아버지가 말끝을 흐렸다. 그러더니 내 머리를 쓰다듬던 손길도 멈추었다. 할아버지를 올려다 보았다. 할아버지 눈가가 다시 젖어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렇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와 나는 이렇게 새 가족을 다시 만났지 않니? 콩콩. 네, 맞아요.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할아버지가 다시 웃고 있었다.
우리 한 가지 약속하자꾸나. 대꾸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녀석, 뭘 그리 뻔히 쳐다보누? 할아버지가 무슨 어려운 약속을 할까봐. 속마음을 들킨 기분이 들었다. 이번에도 대꾸하지 않고 할아버지의 손등을 핥았다. 다른 게 아니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지켜주고 서로 곁에 있어 주기를 말이다. 네, 물론이에요. 가족은 그래야 하니까요. 내가 바라던 일이기도 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녀석, 그렇게 좋으냐? 내가 좋아할 줄 알았다. 정말 좋다. 이제는 밖에서 자지 않아도 되니까. 문득 할아버지가 손을 뻗어 전등을 껐다. 방 안이 캄캄해졌다. 어둑한 저편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그만 자자구나. 오랜만에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아프구나. 하지만 괜찮다. 앞으로 너와 이야기를 많이 할 테니 금방 적응이 될 거야. 굿모닝. 너도 참 잘 자라. 굿모닝.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혼자서 불러보며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